안녕하세요. 이번 제6회 DB갭스 투자대회 분석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FN가이드 이상민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FN가이드 분석도구 활용법, 여러분들이 이번 투자대회에서 제공받으실 분석도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에 투자대회를 참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퀀티와이즈랑 와이즈 리포트를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소개를 짧게 진행하고 이제 퀀티와이즈와 와이즈 리포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대회를 참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공해드리는 퀀티와이즈나 와이즈 리포트 분석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복잡하고 이게 대학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용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계기로 투자 대회를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분들께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B2C보다는 B2B 영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를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홈페이지 중에서 네이버 금융 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 제공되는 재무 데이터도 저희 회사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짧게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퀀티와이즈와 와이즈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퀀티와이즈나 와이즈 리포트 뿐만이 아니라 fnguide.com, 데이터 가이드, FN 스펙트럼과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펀드 평가나 자산 평가, 신용 평가 등의 사업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우리나라의 금융정보 제공 업체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FN가이드랑 YGFN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에 합병을 하게 돼가지고 FN가이드로 합쳐지게 됐는데요. 보시는 상품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로 제공해드리는 상품인데, 이제 여기 계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분들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쪽 업계로 진출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를 만나게 되실 확률이 사실상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나 연기금, 운용사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상품뿐만이 아니라 지수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평가업도 하고 있고 신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짧게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퀀티와이즈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회를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퀀티와이즈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메뉴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이 갭스 투자 대회를 한번 참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투자 대회를 참가하면서 사실 퀀티와이즈는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와이즈 리포트만 주로 사용하고, 그냥 퀀티와이즈는 사용을 아예 안 했던 거는 아닌데 이게 사용을 하면서 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 출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출력을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인가? 그거에 대한 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퀀티와이즈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일단 설치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설치 방법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터넷 가서 그냥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홈페이지 가셔서 설치 메일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PPT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저희 fnguide.com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fnguide.com
여기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은 여기 퀀티와이즈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사용자 인증 및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시면은 아까 PPT에서 PDF 파일에서 보셨던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퀀티와이즈 아이디, 이메일, 신청자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퀀티와이즈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부여받으신 아이디, 그 갭스 홈페이지 로그인 하실 때 쓰시는 아이디랑 동일하니까요. 그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여기 기관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관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지메일, 한메일 도메인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명은 본인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번호도 본인이 쓰시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메일이 여러분들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게 설치 파일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설치를 진행하시다가 입력하셔야 될 텍스트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조직명하고 일련 번호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은 바탕화면에 컨티와이즈 7이라는 아이콘,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여러분들 쓰시는 그냥 엑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엑셀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엑셀을 이렇게 처음 들어오게 되시면은 여기 상단에 컨티와이즈 7G라는 메뉴가 애드인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화면이 뜨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이 제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패스워드는 대소문자가 좀 구분이 돼서 이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알파벳은 대문자고 어떤 알파벳은 뭐 소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갭스 홈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로그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컨티와이즈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대회 참가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게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계속 캡스락을 껐다 켰다 해가지고 로그인 하는 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그냥 다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 대문자로 쓰시고 로그인을 하셔도 로그인 되시니까요. 로그인 하실 때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티와이즈 7G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메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엑셀로 옮겨가서 이거 출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주요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이 빨간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못하시는 권한이 없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이게 본래 컨티와이즈가 기본 서비스랑 부가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메뉴들은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투자 대회에서는 부가 서비스는 아니고 기본 서비스들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가 서비스 말고 그냥 기본 서비스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가 서비스 메뉴들을 제외하고 이 기본 메뉴들 위주로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파이낸셜스나 뭐 타임 시리즈, 컨센서스 메뉴 그리고 피어 어널리시스를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이번 투자 대회에서 뭐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은 타이거 코스닥 150 같은 좀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은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종목 발굴을 하시거나 개별 종목을 막 찾으실 필요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 파이낸셜스 메뉴는 이번 설명에서 좀
과감하게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스는 원래 개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재무제표 형태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트에 공시되는 공시 데이터를 출력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사실 이번 투자 대회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메뉴가 첫 번째는 타임 시리즈. 여기서는 기업이나 섹터의 시계열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는 이제 기업 혹은 섹터의 실적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컨센서스 메뉴는 말 그대로 컨센서스 데이터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게 되실 메뉴는 이 피어 어널리시스인데요. 좀 여기서는 여러 개 복수의 기업의 데이터를 조회하시는데 많이 용이한 메뉴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여기서 짧게 주요 메뉴 설명드리고 엑셀로 넘어가서 제가 직접 출력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분석용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뉴 내에 ETF와 관련된 설명이 좀 돼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개별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시경제 지표도 많이 보셔야 하잖아요. 뭐 원유도 보셔야 되고 뭐 달러도 보셔야 되고 금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거시경제 지표는 여기 이코노미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엑셀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주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을 키게 되시면은 이런 컨티와이즈 메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스는 넘어가고 제가 넘어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따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투자 대회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되는 기간 동안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많은 메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메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컴퍼니,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섹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마켓인데요. 이제 컴퍼니랑 섹터는 이제 기업이나 섹터의 시계열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 이제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섹터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유로스탁스나 아니면은 니케이 아니면은 뭐 S&P 500 같은 섹터는 여기 글로벌 마켓에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컴퍼니하고 섹터는 국내 기업하고 섹터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시리즈 컴퍼니 메뉴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창이 좀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창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엔티티 룩업 창,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 룩업 창인데요. 엔티티 룩업 창 같은 경우에는 개별 보시는 것처럼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은 섹터. 이 섹터는 여기 타임 시리즈 섹터 메뉴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렇게 섹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나 이제 원하시는 종목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주로 조회하시게 될 섹터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위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 코스피랑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섹터나 종목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여기 아이템 룩업 창으로 가셔서 이제 원하시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이나 섹터를 고르게 되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아이템을 출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아이템 룩업 창으로 넘어가면 되시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무 아이템은 당연히 제공이 되겠고요. 스탁 아이템 보시는 것처럼 뭐 종가 데이터 아니면은 수익률 데이터와 같은 주식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컨센서스 아이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 여러분들 투자자들 여러분들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제 과연 코스피나 코스닥에 기관이 얼마나 샀고 외국인이 얼마나 샀고 개인은 뭐 얼마나 샀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데이터도 여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액티비티로 가게 되시면은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데이터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엔티티 룩업 창에서 섹터랑 컴퍼니가 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컴퍼니와 섹터 아이템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 아이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공되는 아이템이 490개인데 섹터는 151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티티는 섹터를 고르셨는데 이제 뭐 아이템은 컴퍼니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출력을 하셨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 엔티티에서 뭐 섹터를 고르셨으면은 아이템도 섹터를 선택을 하시고 출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섹터들의 아이템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뭐 궁금한 게 이제 뭐 종가지수나 아니면은 수익률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 막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기사 많이 뜨잖아요. 코스피 PBR이 얼마다, 뭐 퍼가 얼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나 코스닥의 PBR 퍼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거는 여기서 뭐 찾으셔도 되겠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아이템별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레이시오 탭으로 가게 되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PBR이나 퍼 아이템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처음 이 컨티아이즈 프로그램을 다룰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인데요. 퍼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P, 뭐 FI 0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FI 1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전체 TTM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지 이게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실 때는 여기 아이템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명을 보시고 출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도 하나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관에서 얼마나 순매수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고르는 걸 마무리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타임 시리즈 피리오드로 가셔서 이제 출력 옵션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리오드는 말 그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보시겠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옵션도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 데이 코리아는 한국 영업일 기준이고 뭐 다른 메뉴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설명드리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데이 코리아로 그냥 계속 뽑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은 서밋을 누르시고 이렇게 아이템이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셨는데 나는 코스피 말고 코스닥만 보고 싶어 하시면은 이제 시트를 새로 여시고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리프레시 버튼 가셔서 커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리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엔티티나 아이템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가셔서 서밋을 누르게 되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실 필요 없이 좀 시간을 절약하셔서 아이템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타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마켓이 있는데요. 글로벌 마켓으로 가게 되시면은 이제 해외 주요 섹터들 뭐 다우존스도 있고 뭐 나스닥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니케이나 S&P 500 뭐 이런 것들 출력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아쉽게도 여기 글로벌 마켓에서 제공드리는 데이터는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섹터나 컴퍼니 아이템과 비교해서 좀 한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종가지수나 뭐 시가지수, 수익률 정도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가지수 관련 데이터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타임 시리즈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메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컨센서스 트렌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 구성되는 메뉴 창은 아까 타임 시리즈랑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데 엔티티 고르시는 메뉴도 아까랑 사용법은 똑같은데요. 아이템은 차이가 있다면 파이낸셜스나 스탁 아이템이 아니고 이 컨센서스 아이템에서 고르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피어 어널리시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타임 시리즈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메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어 어널리시스 이제 컴퍼니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크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컴퍼니 인 섹터, 컴퍼니 투 셀렉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서를 다 갖다 대면은 이게 어떤 메뉴인지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컴퍼니 인 섹터는 섹터 내 구성 종목들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실 때 필요한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데이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건 여기서 고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KRX 인덱스를 들어가셔서 KSE가 코스피거든요. 여기서 코스피 200 선택을 하시고 이 컴포지션 데이트는 이 구성 종목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섹터의 구성 종목 기준일 설정. 나는 오늘 날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1월 3일 기준의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컴포지션 데이트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날짜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CPD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PD가 뭘까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CPD는 Current Period Date입니다. 가장 최근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도 있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CPD가 이제 가장 최근 영업일,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뭐 금요일이 또 공휴일이다 하면은 이제 목요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구성 종목의 데이터 중에서 뭐 재무 데이터를 이번에 아까는 뭐 주식 데이터를 제가 출력을 해봤으니까요. 여기서는 재무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데이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구성 종목이 다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컴퍼니로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이템이 많아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셔서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고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스탁 아이템스에서는 이게 별로 여기 밑에 옵션을 조정해 주실 게 없으셨는데 이 파이낸셜 아이템스는 여기 밑에 파이낸셜 피리오드라고 좀 출력하시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재무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가 공시가 되는데 분기 데이터랑 연간 데이터가 공시가 되잖아요. 보시면은 애뉴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연간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쿼털리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분기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타입을 보시면은 뭐 피스컬도 있고 캘린더, 프레젠트 베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피어 어널리시스 메뉴에서는 그냥 캘린더로 뽑으시면 됩니다. 다른 메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투자 대회에서는 이 캘린더로 출력을 하시는데도 캘린더로 출력을 하시면은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데이터가 궁금하시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아이템을 다 고르셨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나는 2019년 말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피리어드 그러면 이렇게 파이낸셜 피리어드 타겟 옵션을 그냥 이렇게 바꾸시고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을 했는데 2018년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타임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레시, 리컨디션으로 다시 넘어가시면은 여기 아이템 셀렉트 아이템 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템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부터 분기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먼저 파이낸셜 피리오드 옵션을 조정을 해 주시고 다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은 2018년 1분기부터 분기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피어 어널리시스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비교하시는데 용이한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여러 개를 뽑게 되면은 시트가 가득 차가지고 이게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개 기업은 여기 피어 어널리시스에서 출력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피어 어널리시스에서 마지막으로 컴퍼니 투 셀렉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컴퍼니 섹터에서는 구성 종목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컴퍼니 투 셀렉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엔티티 룩업 창으로 넘어오게 되시면은 이게 다시 엔티티 룩업 창에서 개별 종목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위주로 리서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시총이 많이 낮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더바이 마켓 캡이라는 콤보 박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 안 하게 되시면은 코드 순서대로 기업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큰 기업들을 찾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삼성전자 이렇게 치면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 마켓 캡으로 하면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되니까요. 이 오토바이 마켓 캡을 선택하시고 출력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그냥 아무 기업이나 좀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정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제 넘어갔고요. 이제 아이템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데이터를 출력을 했었는데요. 공시되는 재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무 비율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은 ROE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무 비율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당 아이템도 제공이 되고 있고 프라이스 레이시오 같은 뭐 PBR이나 퍼 관련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여기서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밋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툴스 메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스에서는 아까 투자 분석용 메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메뉴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은 메뉴는 이 두 가지 ETF 어널리시스와 ETP 컴포넌츠입니다. 먼저 이 ETP 컴포넌츠 같은 경우에는 ETF는 구성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ETF의 구성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의 구성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코덱스 200을 선택을 하시고 서밋을 누르게 되시면은 구성 종목들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어널리시스로 가게 되시면은 아까는 이제 구성 종목 위주로 출력이 됐다면은 여기서는 구성 종목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ETF에 대한 개요 이런 거를 이제 스냅샷 형태로 템플릿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좀 출력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시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보시면은 뭐 이런 구성 종목 관련된 분석도 보실 수 있고 그냥 ETF 전반적인 개요를 스냅샷 형태로 템플릿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스에서는 ETF 관련 메뉴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뉴들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모의 투자 대회와 다르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도 많이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코노미 메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코노미에서 에코와이즈 메뉴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좀 아까 보셨던 엔티티 룩업 창이랑 아이템 룩업 창이 뜨시는 그런 창하고 좀 다른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투자 대회에서 보시는 상품이 뭐 원유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달러도 있는데, 보시면은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아이템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원유처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서치 아이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은 이렇게 경로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경로가 아니고 그냥 아이템 이름 위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원달러 환율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선택한 아이템이 여기 아웃풋 아이템에 추가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코노미 메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저도 이거 처음 사용을 해봤을 때가 있어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게 설명을 한 번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한 번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매뉴얼 파일이나 아니면은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저는 많이 봤었는데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헬프 메뉴가 있습니다. 이 헬프 메뉴를 보게 되시면은 매뉴얼 유저 매뉴얼 파일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컨티와이즈 프로그램에 관련된 매뉴얼 파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까 사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실 이 컨티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이템에서 스탁 아이템 프라이스 레이시오로 가시면은, 제가 아까 퍼나 PBR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뭐 TTM 같은 경우도 있고 뭐 FWD 이런 것도 있고 LTM도 있고, 이게 뭘까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매뉴얼로 가셔서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섹터로 아까 제가 가서 아까 좀 많이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프라이스 레이시오를 보시면은 아까 TTM도 있고 FWD 12M 이런 것도 있고 뭐 LTM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뭔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뭐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유저 매뉴얼 파일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헬프 탭 오른쪽을 보게 되시면은 QWBB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컨티와이즈 고객센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FNQ 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FI나 FQ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이거 기관 투자자분들 이거 설명 드릴 때
많이 설명드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FI랑 레깅인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번 투자 대회에서는 시간상 제가 패스를 했는데,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메뉴는 헬프하고, 그리고 여기 컨티와이즈 BB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컨티와이즈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fn가이드.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까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페이지가 있는데, 맨 위 상단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유저 가이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시면은 컨티와이즈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대회에서 사용하게 되실 메뉴 위주로, 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제가 설명드린 메뉴가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시면은 여기 컨티와이즈 유저 가이드 페이지로 오셔서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컨티와이즈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G 리포트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사실 YG 리포트는 크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YG 리포트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YG 리포트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여받으신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거는 컨티와이즈랑 아이디 비밀번호가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뭐 올라오는 리포트를 보시면 되시고, 뭐 여기서 증권사 추천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모델 포트폴리오와 같은 정보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컨티와이즈에서 ETF와 관련된 스냅샷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을 했었는데, 그 비슷한 메뉴가 여기도 있습니다. ETF, ETN 개요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여기서 이제 코덱스 200,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운영하게 되실 코덱스 200과 같은 메뉴도,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운영하게 되실 코덱스 200과 같은 상품도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컨티와이즈를 특히 사용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때 제가 이거 대회를 참가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뭐 같이 참가했던 팀원들도 많이 어려워했고, 그래서 좀 사용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 컨티와이즈랑 YG 리포터가 이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제가 뭐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만큼 좀 많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 대회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하시고 이제 업계에 진출하셔서 좀 사용하게 될 투자 분석 툴을 좀 무료로 미리 사용해 보시는 점에서 좀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나중에 업계 진출하셔서 저희 FN 가이드와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